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약과 음식의 궁합에 관한 내용인데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면 약사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만 막상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면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요. 어느 날 자몽 주스를 드시고 나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응급실에 가서야 알게 됐죠. 자몽이 혈압약과 정말 안 좋은 조합이라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약과 음식의 궁합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먼저 혈압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칼슘 길항제라고 하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자몽뿐만 아니라 자몽 주스, 자몽으로 만든 마멀레이드, 심지어 일부 오렌지 품종도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해요. 그러면 약이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뭘 조심해야 할까요? 자몽 말고도 석류도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석류가 갱년기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약을 드신다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바나나도 주의가 필요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정 혈압약은 칼륨을 몸에 쌓이게 만들거든요. 여기에 바나나까지 먹으면 칼륨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혈압약과 잘 맞는 음식도 있어요. 등푸른 생선 같은 거요.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혈압약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도와줘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좋고요. 단,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녹색 채소를 조심하셔야 해요. 이건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당뇨약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역시 술이에요. 술은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술을 마시면 정말 위험해요.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술까지 더해지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당뇨약을 드시는데 친구 모임에서 소주 한두 잔 하시고 집에 오시는 길에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셨대요. 다행히 근처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드시고 괜찮아지셨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뇨약을 드신다면 술자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당뇨약 드시는 분들 중에 건강을 위해서 여주차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여주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으로도 혈당을 낮추고 여주로도 낮추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인삼이나 홍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 위험이 커져요. 그렇다고 인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양을 조절하고 혈당을 잘 관찰하면서 드시면 돼요. 반면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음식도 있어요. 견과류가 대표적이에요.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지게 해줘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통곡물이요. 현미, 귀리, 보리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당뇨약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죠. 이제 혈액을 맑게 하는 약, 흔히 피를 묽게 한다고 표현하는 항응고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약인데요. 심장질환이 있거나 혈전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세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주의하셔야 해요.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와 정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채소를 아예 안 먹으면 안 돼요. 영양상으로 너무 중요하니까요. 대신 매일 비슷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많이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면 약 효과가 들쭉날쭉해지거든요. 저희 이웃 중에 한 분은 와파린을 드시는데 봄이 되니까 냉이, 달래 이런 걸 많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혈액 검사했을 때 수치가 갑자기 변했다고 약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셨대요. 제철 나물도 좋지만 이런 약을 드신다면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청국장도 조심하셔야 해요. 청국장에는 비타민 K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토도 마찬가지고요. 항응고제를 드실 때 피해야 할 게 또 있어요. 바로 크랜베리예요. 크랜베리는 방광염에 좋다고 해서 크랜베리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마늘 보충제나 은행잎 추출물도 비슷한 작용을 해서 조심하셔야 해요. 이제 골다공증 약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셔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약인데요. 이 약들은 정말 까다로워요. 먹는 방법도 복잡하고 음식과의 궁합도 신경 써야 할 게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물 한 컵과 함께 먹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최소 30분, 어떤 약은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누워 있어도 안 되고 꼭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고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골다공증 약은 흡수가 잘 안 되는 약이에요. 음식이 조금만 있어도 흡수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 거죠.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거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드신다면 골다공증 약 먹고 최소 2시간 뒤에 드셔야 해요. 우유나 요구르트도 피하셔야 해요. 칼슘이 많으니까요. 커피도 골다공증 약 먹고 나서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커피의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약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제 친구 어머니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 처음에는 이런 규칙을 잘 몰라서 아침에 약 먹고 바로 우유 드시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몇 달 후 골밀도 검사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야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어요. 멸치나 뱅어포 같이 뼈째 먹는 생선이 좋고요. 두부나 콩류도 좋아요. 다만 이런 음식들은 골다공증 약 복용 시간과 충분히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위장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속이 안 좋아서 위장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제산제요.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인데 이게 다른 약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제산제에는 보통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신다면 제산제는 다른 약 먹고 2시간 정도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항생제나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신다면 더욱 간격을 잘 지키셔야 해요. 제산제가 이런 약들의 효과를 뚝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위산 분비 억제제, 오메프라졸이나 란소프라졸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약들은 위산 분비를 줄여주는 건데요.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B12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위산이 있어야 이런 영양소들이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오래 드신다면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를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의외로 박하도 조심하셔야 해요. 박하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박하사탕이나 박하차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감기나 감염으로 항생제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생제는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유제품이에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거요.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나 퀴놀론 계열 항생제는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생제 먹을 때는 우유를 피하시고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물론 모든 항생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 약 받으실 때 약사님께 꼭 여쭤보세요. 그리고 항생제 드실 때는 유산균을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항생제가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장에 좋은 균까지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설사가 나거나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유산균을 드시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데 항생제랑 같이 먹으면 유산균도 죽으니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항생제 먹을 때 술은 절대 금물이에요. 특히 메트로니다졸이라는 항생제는 술과 함께 먹으면 심한 두통, 구토, 빈맥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항생제 먹는 동안과 복용이 끝나고 며칠 동안은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레보티록신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인데요. 이 약도 까다로워요.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하고 다른 약이나 음식과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특히 콩 제품을 조심하셔야 해요. 두유, 두부, 된장 같은 거요.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약 먹는 시간과 충분히 간격을 두시라는 거예요. 십자화과 채소도 주의가 필요해요. 브로콜리, 양배추, 무 같은 채소들인데 이것들을 과도하게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생으로 많이 드시면 더 그래요. 익혀서 적당량 드시는 건 괜찮아요.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스타틴 계열 약물인데요. 이 약 드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자몽이에요.
혈압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몽은 정말 많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스타틴과 자몽을 함께 먹으면 근육통이나 근육 손상 같은 부작용 위험이 커져요. 스타틴 자체도 근육 관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자몽이 이걸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오렌지나 레몬은 괜찮으니 대신 드시면 돼요. 고지혈증약 드실 때는 오히려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귀리나 보리 같은 통곡물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아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진통제 이야기도 해볼게요.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소염 진통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인데요. 이런 약들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식후에 드셔야 하고 우유와 함께 드시면 위 보호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진통제 드시면서 술을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간 손상 위험이 커지거든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타이레놀 같은 약은 술과 함께 먹으면 간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어요. 진통제 드시는 동안은 술을 멀리하세요. 카페인도 주의하셔야 해요. 일부 진통제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커피까지 마시면 카페인 과다가 될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해지거나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약들은 특히 식습관과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요. SSRI 계열 항우울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오래된 항우울제인 MAOI 계열은 타이라민이 많은 음식을 피하셔야 해요. 타이라민이 뭐냐면 치즈, 특히 오래된 치즈에 많이 들어있고 간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 와인, 맥주에도 들어있어요. MAOI와 타이라민이 만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MAOI를 잘 안 쓰지만 드신다면 꼭 주의하셔야 해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을 절대 피하셔야 해요. 둘 다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함께 먹으면 호흡이 느려지거나 의식이 흐려질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알레르기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항히스타민제인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해요. 그래서 운전하시거나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 술과 함께 먹으면 졸음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자몽 주스가 또 나와요. 일부 항히스타민제는 자몽 주스와 먹으면 부정맥 위험이 있어요. 정말 자몽은 여러 약과 상호작용이 많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천식약이나 기관지 확장제 드시는 분들도 카페인을 조심하셔야 해요. 테오필린 같은 약은 카페인과 구조가 비슷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릴 수 있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약을 드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 약은 물과 함께 드세요. 커피나 주스, 우유가 아니라 맹물이요. 물이 가장 안전해요. 충분한 양의 물 1컵 정도와 함께 드시면 약이 식도에 붙지 않고 잘 내려가요. 둘째, 약마다 먹는 시간이 다르니 처방전을 잘 확인하세요. 식전, 식후, 공복, 취침 전 이런 표시가 다 이유가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효와 안전성을 위한 거예요. 셋째,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도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연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실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자몽은 정말 많은 약과 상호작용하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꼭 드시고 싶으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다섯째, 술은 대부분의 약과 안 좋은 조합이에요. 약 드시는 동안은 술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섯째, 약을 여러 개 드신다면 복용 시간을 잘 조절하세요. 어떤 약들은 서로 방해할 수 있으니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약봉지에 적힌 시간을 잘 지키시고 헷갈리면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사나 약사와의 소통이에요. 평소에 드시는 약, 보충제, 건강식품을 모두 알려주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사소해 보이는 것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약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도 약봉지에 적힌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세요. 요즘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면 돋보기를 사용하시거나 자녀분들에게 읽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약 수첩이나 메모를 해두시면 좋아요. 어떤 약을 언제 먹는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적어두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놓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병원에 가실 때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리스트를 가져가세요. 약 이름이 기억 안 나시면 약봉지를 가져가셔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약을 처방하실 때 중복되거나 상호작용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계절이 바뀔 때도 주의하세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될 수 있는데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겨울에는 보양식을 드실 기회가 많잖아요. 삼계탕, 보신탕, 흑염소 이런 거요.
이런 음식들도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조심하세요. 명절에도 평소와 다른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죠. 한약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나 특별한 술 같은 것들요. 이럴 때도 복용 중인 약을 생각하시고 의심스러우면 조금만 드시거나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여행 가실 때도 약을 챙기시잖아요. 시차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약 먹는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지 미리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처럼 시간이 중요한 약들은 더욱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과 음식의 궁합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본 원칙만 잘 지키시면 대부분 안전해요. 너무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거든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약 복용 시간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약보다 더 중요할 때도 많아요. 약은 도구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약도 안전하게 잘 드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